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유튜브로 인사드리는 엘보르제이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요즘에 이제 팥죽 행사가 망해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의 게스트로 북구 팥죽샵 사장님 모셨거든요. 한번 모셔놓고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좀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부산 북구에서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파충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름 그대로 파충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팥죽 행사 요걸 한번 다녀오셨어요? 맞죠? 제일 최근에 행사 한번 갔다 왔었죠. 한 2주 전 정도. 요즘에 좀 팥죽 행사가 옛날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정확해요. 맞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역시도 이제 컨텐츠에서 좀 다루긴 했지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행사에서 좀 이제 되게 다양한 옛날이랑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행사가 열릴 때 그때 그 시절과 지금의 차이가 왜 있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행사에 대한 뭐 이유 좀 여러 가지 있겠죠. 팥죽 행사가 너무 많아서 맞죠. 아무래도 조금 침체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일단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네. 요 근래 행사를 안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는 이유가 지금 행사 같은 경우는 너무 장터 같다. 마켓에 대한 이미지에 좀 가까운. 네. 그래서 저는 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팥죽샵 사장님 어떠세요? 일단은 저는 최근에 일단 행사를 좀 갔다 온 입장이긴 한데 이유가 조금 공감이 가긴 가요. 왜냐면 일단 일반인들이 오셨을 때에도 행사가 좀 굉장히 좀 구성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것도 조금 느끼셔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크리스트 에코가 조금 파충류 시장에 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거의 크리스트 에코가 많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데려오는 셀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구도에서도 좀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 같은 브리더 또는 이렇게 브리딩을 하시는 분들은 각 업체마다의 그런 크리스트 에코의 색깔성이나 아니면 브리딩 가치 이런 걸 알아보시지만, 과연 일반인이 방문객 기준에서는 그게 알아볼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한 바퀴를 돌더라도 그 도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뭐 비주류나 이런 친구들이 조금 있다 보면 사실 좀 뭐 아무래도 머무는 시간이나 구경하는 시간이 길어질 건데, 아무래도 높은 점유율로 크리스테코 부스가 조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일반인들 여러 번 방문해 보신 일반인 기준에서는 조금 더 루즈함을 좀 느끼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 게, 저는 크레스 게코를 전문적으로 맞죠. 이제 브리딩하고 분양을 하는 샵이지만 행사에서 부스를 이제 보러 다니면 거진 크레스 게코가 그죠. 대다수잖아요. 한 80% 넘는 네. 정도 되는 거. 그래서 반쯤 돌면 이번 눈이 아프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비주류 업체들이 많으면 저 역시 이제 뭐 크레스 게코가 주다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비주류 업체들을 모시는 것도 힘들고, 사실 저희도 행사를 주최하지만 좀 그렇죠. 모시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답변을 좀 제가 조금 드리긴 편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행사를 갈 때 뭐 크리스테코 비율도 챙기긴 하지만 다양한 또 비주류 친구들도 챙기긴 한단 말이죠. 맞죠. 네, 거기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일단은 일단 크리스테코랑 다르게 다른 뭐 비주류 예를 들어서 조금만 넘어가도 뭐 비어디, 블루텅, 카멜레온 등등 다양하긴 한데, 확실히 뭐 행사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스는 이제 가로 보통 1800 이 정도 되는 공간에서 플레이팅 할 수 있는데, 크리스테코는 그나마 공간의 제약을 첫 번째로 덜 받아요. 그래가지고 좀 다수의 친구들이 좀 걸릴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것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카멜레온만 생각해도, 카멜레온 사실 여러분들 뭐 좀 사이즈 큰 친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작아도 진짜 사람 얼굴만큼 커요. 뭐 벨드 카멜레온, 잭슨 뭐 이런 친구들. 맞죠. 근데 이런 친구들 플레이팅 할 때 우리가 현재 지금 뭐 플레이팅하는 그런 사육장에서 할 수 있을까? 절대 안 됩니다. 일단 환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이거는 모든 크리스테코를 제외한 종들이 가장 크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온도예요. 네. 온도인데 보통 크리스테코는 20도에서 30도 이내 정도 온도에서 있다면 큰 문제는 없죠. 근데 카멜레온, 비어디 드래곤, 블루텅, 주행성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최소 이제 보장해줘야 되는 온도가 32도 정도가 되는데, 그 32도를 보존하기 위한 별도의 그 온도 장치가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테코는 그나마 행사를 조금 갔다 오면 애들이 컨디션이 뭐 물 뿌려주고 몇 번만 피딩해 보여주면 애들이 컨디션적으로 굉장히 회복이 되기가 좀 쉽습니다. 맞아요. 금방 회복하긴 하죠. 맞아요. 사실 거의 데미지가 없다고 보셔도 그렇게 되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어디 드래곤, 그다음 뭐
시계생활 볼파이터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감기 같은 질환에도 걸릴 수 있고 특히 제일 심한 거 파충류도 파충류지만 사실 파충류랑 양서류는 좀 같이 묶잖아요. 근데 양서류 플레이팅 하시는 분들 행사 갔다 오고 나면 친구들 컨디션적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실제로 조금 안타까운 좀 케이스긴 하지만 저도 한때 화이트 트리플로 데리고 조금 많이 나갔을 때 맞죠. 그때도 돌아오니까 애들 컨디션적으로 좀 안 좋았고 데려간 5마리 중에서 1마리는 조금 폐사한 예, 그런 조금 안타까운 사건도 있다 보니까 플레이팅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비주류는 그런 사고가 좀 나나 봐요. 아무래도 온도적인 게 그렇죠, 예민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저는 사실 네. 비주류 업체가 행사에 나오기 힘든 이유는 아무래도 분양에 대한 게 좀 있다고 봤거든요. 맞죠. 아무래도 크레스 게코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데려가셔도 잘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는데 비주류는 아무래도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도, 습도 이런 부분을 좀 잘 맞춰줘야 돼서 맞죠. 입양하는 그런 문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확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행사에 나가는 비용이 적진 않는데 그런 비용이 늘 이렇게 손해로만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또 그렇게 개체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죠. 그리고 이게 셀러 입장에서도 사실 말씀드리면 이게 테이블을 조금 세팅할 때 보통 테이블 하나 단위로 이제 금액이 조금 측정이 되는데 맞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또 같이 겹치는 거는 플레이팅할 사육장 자체가 이제 커져버리면 그만큼 이제 부스에 대한 소모도도 좀 높아지는데 거기에 이제 과연 개체가 좀 다칠 수 있는 컨디션적으로 다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또 쥐고 행사를 나갔는데 그리고 저희는 어쨌거나 사업적인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입장인데 거기서 이제 뭐 매출적인 저하와 더불어서 돌아와서 생물에 대한 폐사 같은 리스크를 같이 쥐고 다른 친구들을 좀 데리고 갈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역시 물음표가 좀 드는 거죠. 그러면 그냥 샵에서 안전하게 개체를 사육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비주류 케이스를 좀 예시로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요 근래에는 네. 크레샵이나 브리더들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뭐 경우의 수가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로 사실 같은 종과 그 다음에 거기서의 디테일한 차이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장의 위치에서 일단은 너무 품목이 겹치기도 하고 경쟁률도 세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과 지금의 차이점이 조금 더 나는 게 예전에는 우리 집에 이 친구 정말 좀 라인성으로 괜찮아요, 뭐 형질이 좋아요, 아니면 캐릭터성이 이렇게 좋고 미대가 좋아요 이런 거를 플레이팅하는 문화가 강했다면 이제는 사실 좀 단순적으로 이제 판매 목적이 엄청 강한 행사가 돼버리다 보니까 맞죠. 이제 분양가를 입문자 타겟까지의 생각을 같이 해버린다면 아무래도 분양가가 좀 낮은 층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데려온다면 결국에는 그 또한 모두가 생각이 또 비슷해지는 거죠. 뭐 옆에 있는 부스든 맞은편에 있는 부스든 근데 그런 거에서 과연 경쟁적인 그게 될까? 왜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셀러 입장으로 나가지만 행사를 한번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 부산 지역권 저희가 뭐 엘브로제님도 저도 있는 부산 지역권에서 행사를 간다는 거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돼요. 사실 맞죠. 조금만 맞아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이제 뭐 보통 백스코에서 많이 열리긴 하니까 맞아요. 그까지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 타 지역이나 뭐 서울권, 인천, 부산에서 간다 치면 그 전날부터 출발해서 교통비용, 그 다음에 유류비, 뭐 그다음 식대, 그다음에 숙소비, 이런 것까지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붙는데 이거를 좀 감당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 역시도 사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부터 이제 상업적인 목적이 좀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조금 이렇게 연속으로 좀 굴러온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망해가는 행사, 네, 요즘에 흥미가 떨어진 행사에 가셨잖아요. 그죠. 저도 갔다 왔습니다. 네. 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행사를 가는 이유는 경우의 수에 조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뭐 매장에서의 매출보다는 행사장이 좋다 느끼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거고 아니면 좀 간절한 마음에 가시는 분들도 사실 있다고 생각해요. 셀러 포지션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 행사를 조금 왜 갔었냐면 일단은 부산 지역권에서는 거의 웬만하면 참여를 했었는데 타 지역 행사를 안 나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뭐 브리딩하고 있는 크리스티코가 굉장히 좀 괜찮게 이쁘게 또 잘 나오는 순간이니까 사실 좀 검사마트로 자랑하러. 네, 검사마트로 사실 좀 즐기러 갔습니다. 사실 진짜. 저희 이제 네. 셀러로서의 이제 뭐 파충류 시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뭐
샵 사장이고 저도 샵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요. 네. 근데 일반인들, 그러니까 입양하는 손님들이 느꼈을 때 네. 지금 뭐 파충류 행사가 조금 조조했을 때 이 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뭐 들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손님이랑 대화하는 거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파충류 샵으로서 예를 들어 제가 행사를 주말에 못 간다고 해서 못 가더라도 갔다 오신 손님 나한테 물어봐요. 이번에 행사 다녀오신데 어떠셨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근데 보통 좀 슬프게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 별거 없던데요. 근데 이 말이 사실 셀러 입장에서는 좀 슬프거든요. 네. 맞죠. 일단 별거 없던데요. 그 다음에 거의 다 뭐 크레던데요. 그 다음에 시간 내서 간 거 치고는 좀이 요즘 의견이에요. 사실 예전에는 사장님 저 갔다가 다시 뭐 꿀매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하면서 뭐 개체 사진 보여주고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좀 왔었는데 사실 저 이번 어느 행사를 가도 진짜 눈만 좋고 그 다음에 좀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다는 꿀매 캐치 정말 가능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의미 엄청 많죠, 사실. 왜냐면 저도 그 행사를 뭐 파충샵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도 행사를 간 이유가 개체 사러 가요. 개체 입양하러 가는데 정확히는 네, 입양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뭐 꿀매도 잘 없더라 했는데 근데 평균적으로 사실 꿀매라는 그 시선이 조금 아쉬운 게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전부 다 행사장에서 그 개체 분양 뭐 기본 뭐 오픈런 막 50% 그리고 뭐 클래스 그 미구분 뭐 오픈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양가 최소 10,000원. 맞죠. 10,000원짜리 많아요. 근데 심지어 이번에는 5,000원. 네. 그런 입장까지도 하니까 전부 다 이제 좀 밑에 가격을 조금 세팅하고 조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차별성이 좀 없어 보이셨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행사 가서 뭐 10,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개체를 봤지만 이게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맞죠. 저는 사실 이번에 행사장을 돌아다니면서 10,000원짜리 개체는 눈이 안 가더라고요. 맞죠. 불행하신 분들은. 왜? 그런 애들이니까 그렇게 분양을 하겠지. 그래서 꿀매를 못 찾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가 브리딩한 개체에 10,000원의 금액을 평가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눈이 안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뭐 브리딩 하신 분이 자기 개체 10,000원이라고 하는데 굳이 제가 그 개체를 그 개체의 장점을 제가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손님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과연 10,000원짜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형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눈길이 갈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이 브리딩하는 플랜 그런 부분에서 뭐 금액적인 게 뭐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죠. 10,000원으로 싸게 던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선택해 줄 거라는 판단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뭐 reptile 페스타 같은 데서도 10,000원짜리 개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달리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자기 개체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는 게 자기 개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 그러는데 자기가 브리딩한 다음에 10,000원짜리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던지는 거는 저는 이 시장에서 좀 악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게 조금 크게 조금 와닿긴 한데 맞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브리더들도 행사장을 돌긴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사실 행사장에 그 셀러들은 있고 그다음에 수많은 개체가 있는데 시간은 한정적이라서 좀 빠르게 굴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냥 진짜 완전 엄청 빠르게 굴는 경우가 많긴 한데 눈이 너무 아파요. 네, 진짜 눈이 너무 아플 정도로.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느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내가 찾는 타겟이 좀 낮은 단가에 책정이 된 친구들한테 과연 있을까라는 거 사실 말씀드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만 눈이 안 간다가 진짜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하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태초의 행사로 돌아가는 것도 그 낭만 넘치던 저희 처음에 맞아. 팀을 결성하고 나갔던 서울 행사처럼 진짜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 행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맞죠. 왜냐면 그때는 진짜 행사 갔을 때 지금은 사실 뭐 같이 나간 사람한테도 뭐 매출적 기대도 사실 그렇게 크게 안 하고 그냥 놀러 가는 거야. 사실 뭐 저희 바깥 양반이 보면 조금 화내긴 하지만 샵 째는 거야. 그런 농담도 하는 거지만 근데 그때는 진짜 1년에 또 한 번 열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번 올라갈 때 이건 기회야. 기회야. 네, 이건 기회야 하는 느낌으로 이제 행사장에 좀 출발했던 그 기억도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뭐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앞으로의 행사 네.
어떻게 흘러가는 게 좋을지. 네. 주최 측으로서의 조금 고민을 조금 더 해본다면, 이거는 근데 저희가 항상 하던 고민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좀 뭔가 성과를 보이자라밖에 말씀드릴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더 풍족한 행사를 조금 기획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이벤트성,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이제 오시는 셀러분들까지도 배려해야 되는 게 포지션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광고 홍보 부분에 조금 신경 써서 더 많은 집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저희 또 주최 측이자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조금 숙제인 것 같고, 정말 진지하게 좀 더 열심히 지금과는 다르게. 네. 그리고 이제 관람객 입장에서 느끼는 건 행사가 생각보다 마음에 크게 들지 않으실 수 있어요. 물론 그거를 마음에 들게 할 수 있게 하는 건 주최 측과 그 다음에 셀러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여기서 조금 배려해 주셔야 되는 게, 앞으로는 그 전시 관련된 법안이 생기면서 확실히 그 생명에 대한 좀 존중 부분이 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더 그 가슴 아픈 거는 행사장 가면 조금 다양한 친구들에 대한 거를 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가신 분도 많겠지만, 사실 조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조금 상황이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많은 셀러분들이 진짜 뭐 상업적 목적과 더불어서 나의 개체를 좀 저렴하게 넣을 수 있는 기회야 생각하고, 그다음에 좀 다양한 걸 보여주려고 진짜 참여하시는 셀러분들 진짜 많거든요. 얘기해 보시면 생각보다 훌륭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진짜.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조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잠시는 지금 행사장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지금 상황 자체가 법안에 대한 확립도 되고, 거기에 맞는 움직임들, 그 다음에 셀러들에 대한 또 행사 또 진입에 대한 선택지에 따라서 안 좋다기보다는 조금 행사의 좀 방향성이 좀 안 잡혀서 조금 흘러갈 수도 있어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그 안정화가 돼야 되는 시기 또한 분명 와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래도 사실 다들 뭐 잠 못 자고 개최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해서 행사장 가는 거니까 셀러분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맞죠. 그래도 좀 고생한다는 거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준다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뭐 페스타에서 좀 좋은 모습으로 찾아 보여드리는 게 저희 말에 또 이제 또 가장 힘이 좀 있지 않나라고 맞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제가 파충샵이 생각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마무리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일부러 제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충류 행사가 많이 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사가 잘 돼도 이득은 있고, 행사가 안 돼도 우리가 취할 이득은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남들이 눈길 안 가는 곳에 꿀매가 있는 거고, 파충류 행사가 많이 가서 남들이 눈길 안 줄 때 거기에 원석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늘 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배척하지는 말고,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파충류 행사도 가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reptile 페스타를 위해서 늘 고민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달라, 비주류 크레가 아닌 다른 비주류 업체들이 많고 볼거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페스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의 유튜브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